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단풍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는데 나뭇잎이 바뀌면은 계절이 바뀌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의 건강을 아는 또 좋은 척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월마다 하니까. 네. 그래서 월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생리한다고 하는데 이 생리도 여성의 건강을 아는 아주 좋은 척도가 돼서 오늘은 이 척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두 분 원장님들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의외로 네네네. 생리의 정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뭐 많아도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럼 그렇죠. 김원장 원장님 정상 생리가 어떤 거죠? 우선 주기부터 보는데요. 주기가 이제 3주에서 뭐 한 5주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라 보는데 첫 번째 생리 주기라고 하는 거는 생리 시작일과 시작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제 생리 끝나고 나서 다음 생리 시작할 때 그때를 또 생리 주기로 생각하셔서 뭐 내가 생리 끝나고 2주 만에 생리했어요. 이거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생리하셨으면 시작한 날로 봤을 때는 한 3주 만에 생리하신 거라서 이제 그런 경우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3주에서 5주 정도 간격으로 생리하시면 정상으로 볼 수 있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뭐 내가 3주 만에 생리했다가 갑자기 뭐 5주 만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거는 또 이상이 있다는 증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생리양은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양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하루 이틀 첫째 둘째 날은 좀 생리양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번씩 갈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대형 또는 중형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리만 보시니까 그쵸. 대부분 하시는 비교를 잘 말씀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못하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근데 이제 보통 대형을 만약에 뭐 1시간에 한 번씩 간다 이러면은 이제 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량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를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리양이 는다면은 이제 자궁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고요. 뭐 자궁의 근종이라던가 뭐 성근증 등의 이제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에 뭐 용종이라던가 이런 혹이 생겼을 때 생리양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양이 확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생리양이 변했다면 우선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생리 과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생리컵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자기 생리량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생리컵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패드를 얼마나 자주 가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설문하고 그러는데 좀 예민하거나 좀 이제 청결함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드를 좀 자주 가시는 분은 사실 그쵸.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빈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혈.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요새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피검사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생리과다가 있지 않나를 의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게 우도에서 해녀신데 네네. 이분이 오셨을 때 그 빈혈 수치가 4.9였어요. 4.9. 네네. 엄청 심하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적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남자가 많이 네네. 갑자기 빈혈 생기면 좀 어지러워서 힘들 때 여자분들은 네네. 천천히 이러다 보니까 좀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혈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면 제일 좋지만 호흡이 너무 가빠진다든가 평소처럼 계단 오르는데 힘들다 이런 경우 있으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 혈색이 좀 약간 노래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조금만 이제 창백하게 좀 하얗게 보이다가 좀 지나고 나면 노래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이나 맞아요. 주근깨 같은 게 좀 늘어나게 되고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흔히 이제 화장이 좀 잘 안 먹고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눈 밑에 눈꺼풀 아래를 살짝 이렇게 까보게 되는데 여기에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빈혈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빨갛게 보이는데 빈혈이 있는 분들은 여기 눈 밑을 좀 까보면 약간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여기를 한번 살짝 그 언니나 이렇게. 동생들한테 까봐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좀 하얗면은 좀 빈혈을 좀 의심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거죠. 자, 남편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남편분들은 바로 옆에 아내분의 눈을 까보십시오. 서로 까보는 거지. 서로 더 하얗다. 그럼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리 관련된 것이 생리가 너무 줄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본인들 일정하게 하시니까 그 네네. 기준으로 이제 일단 해서 너무 줄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뭐 제 경험으로는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젊은 같아요. 분. 그래서 생리양이 뭐 한 이틀, 3일이면 다 끝난다. 근데 그 이틀, 3일도
뭐 소형 조금 쓴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규칙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과도하게 다이어트 하면서 생량이 줄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과로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생량을 줄이거나 안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나이 많으신 분, 젊은 사람은 그게 제일 많을 것 같고 나이가 한 40 중반 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만약에 45세 이후, 뭐 40대 이후라면은 자연스럽게 생량이 주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폐경이 좀 빨리 올까 이제 이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새 결혼도 좀 늦어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30대 후반 여자분들이 아직 미혼인데 생량이 갑자기 맞아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폐경이 아닌가? 내가 폐경대를 가야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아직 시작도 못 해봤는데 이제 임신도 못 하고 폐경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 조기 폐경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맞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생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30대 후반에서 이제 생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래도 한번 호르몬 검사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호르몬 기능이라든가 난소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걱정하시지만 말고 이거는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괜찮다면은 다른 요인들을 해서 치료하시면은 괜찮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기 관련해서 들쑥날쑥, 짧았다 길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건강 신호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배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리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피가 비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배란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나 본인의 지금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뭐 생리가 안 멈추고 계속된다면 이제 호르몬 변화 말고 자궁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쵸.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라던가 뭐 자궁 근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안 멈추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량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생리가 계속 많지는 않은데 그냥 계속 오래 나오고 자꾸 뭐 나와도 안 맞다고 그런 부분 네네. 그것도 역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죠? 이제 생리가 길어지는 문제는 보면 이제 자궁 자체 문제, 그러니까 내막 문제라든가 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고 이제 주기는 보면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 젊은 여자분들의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월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생리를 건너뛰었다가 갑자기 생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언제 생리를 하는지 모르고 주기가 네. 30일에서 90일까지 그 사이에서 계속 불순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낭성 난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거죠? 원인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제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원인을 잘 모르고 어떤 증상들을 모아놓은 그런 조합을 증후군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배란이 안 된 난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 난포들이 초음파를 보면 염주알 모양으로 저희는 염주알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주 목걸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주 목걸이 모양으로 이런 이제 초음파에서 난포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그 생리를 1년에 한 3번, 뭐 4번 정도밖에 안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증상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배란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난포가 배란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남성 호르몬으로 좀 변화되면서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약간 그렇죠. 털이 수염이 좀 난다든가 여드름이 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신체상의 변화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환자분들은 좀 제일 불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리할 때마다 약간의 통증은 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진통제를 먹어도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생리통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사인일 것 같은데 생리통이 심한 분들 그럼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초경 이후에는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생리통이 좀 심하실 수 있고요. 차츰 이제 적응이 되면서 감소되는데 만약에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뭔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자궁 내막증이란 병을 좀 제일 많이 의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명이 자궁 내막증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자궁에 생기는 어떤 병이라고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궁에 생기는 병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궁 내막증은 민트TV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그쵸. 했었는데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 80, 90%는 난소에서 자라나게 그쵸. 되는데 네. 밖에서 자라나면서
그 외부에서 자꾸 생리 시에 출혈과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생리 주기랑 관련해서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그렇다면은 자궁 내막증이나 아니면 성근증 예, 이런 병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저희 사이다 중에 내막증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게 생리 하나만 잘 파악해도 건강 상태를 아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리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꼭 거기에 맞는 적당한 그 진료 그걸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